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5월 11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 연휴라서 하루 쉬었죠. 네, 그리고 오랜만에 왔는데 이번 주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이제 2020년 1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매일 이제 다 많은 기업들이 사실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컨퍼런스 콜 같이 좀 대형주 입장에서 좀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을 좀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좀 준비를 좀 했었는데 그냥 아쉽게도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 회사 진짜 이번에 이 섹터 혹은 이 기업 진짜 이익이 좀 턴하겠다라고 했던 기업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희 이제 녹음 초창기에 이제 금호석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네, 나왔죠. 금호석유가 컨센이 이제 2020년 1분기 컨센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84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실제 발표된 영업이익은 133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정말 엄청난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되었고 다행히도 저희 그때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실적도 좀 잘 나왔고 주가도 이후에 조금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MB 라텍스 같은 특수고무 쪽 시황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자체가 범용 설비를 점점 뭐 이렇게 특수 설비를 이제 같이 생산할 수 있는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제품 믹스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정확하게 확인해 본 건 아닌데 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로는 금호석유 IR이나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뭐 IR 북이라든가 뭐 홍보 자료 같은 거에서 점점 이제 타이어가 좀 없어진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이제 그만큼 타이어보다는 좀 더 특수고무 쪽에 이 회사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같은 맥락으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 12년도에 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 이제 2020년 1분기 거의 한 8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적자를 기록할 것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어닝 쇼크를 발생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대상공장 화재 사고 관련 비용이랑 그동안 이제 공급 과잉 상황이 이어졌던 거에 대한 제품 가격 하락 및 수요 감소,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또 수요가 급감했고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으로 재고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3중고, 4중고를 겪으면서 이제 어닝 쇼크를 발생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 손익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2분기는 이제 유가가 워낙 하락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제품 가격이 빠졌지만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외로 수요 감소폭이 좀 적어 제품 가격 하락폭이 원재료 가격 하락폭보다 적기 때문에 스프레드 개선이 롯데 석유화학 회사들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제일 저희가 듣고 실적이 가장 좋다고 나왔던 이제 회사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엄청 이제 52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충분히 52주 신고가 랠리를 펼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탄탄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네이버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을 좀 크게 받았어요. 근데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커머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두 회사가 추구하는 커머스 사업의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쪽 커머스 사업이 훨씬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털 사업을 점점 쇼핑 사업 쪽으로 진출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 포털 사이트로 들어오는 그 트래픽을 바탕으로 이거를 쇼핑을 통해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경쟁사가 기존의 뭐 유통업의 강자였던 신세계나 롯데 그리고 뭐 쿠팡 뭐 이런 쪽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은 가격 경쟁이 좀 들어가고 뭐 새벽 배송, 뭐 빠른 배송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포털 사이트에서 기록했던 30% 수준의 영업이익률은 점점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별도 기준으로는
별도 기준으로는 탄탄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전체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 사업을 소셜 기반으로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머스 사업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나보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뭐 안부차 연락하는 걸 만나서 밥 살게 뭐 이런 걸 선물하기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선물하기나 뭐 예를 들면 뭐 치킨 같은 교환권 같은 거 선물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이제 기존의 뭐 신세계나 롯데 그리고 네이버가 들어오지 못하는 카카오만의 영역에서 커머스 사업을 성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업체들과의 커머스는 상당히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 광고주들이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광고 예산을 축소시켰던 영향이 컸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형 광고주들의 수요 감소는 있었지만 중소형 광고주들의 탄탄한 그런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큰 타격이 없이 견조한 성장이 나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분기 하반기까지 이런 1분기의 견조한 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희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기존 사업의 견조한 성장과 뭐 모빌리티라든가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이런 신규 사업 같은 쪽에서 영업 손실이 이어지고 있어서 영업 손실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 20년, 21년까지 수익성 개선 트렌드는 앞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말씀하신 대로 뭐 뱅킹 쪽도 잘 나오고 광고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카카오 네이버가 주가가 너무 오르긴 하고 있는데 실적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거품이다 하려다가도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그런 실적이 아닌지.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커머스 생태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쇼핑을 하더라도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검색을 하는 게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추구를 하고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뭐 빠른 배송이라든가 이런 걸 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라는 요소를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라는 점이 일단 쇼핑의 첫 번째 선택권이 아니라는 그렇죠. 점이죠. 왜냐하면 선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좀 있고 브랜드가 있고 뭐 최저가가 아니라도 구매해야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커머스 사업을 가지고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이렇게 알림 메시지 같은 거를 이제 알림톡이라고 하는데 카카오에서 추구하는 거는 이 알림톡이 단순히 그냥 뭐 이런 푸시 알림이 아니라 소비자도 어떤 유용한 컨텐츠를 뭐 구독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게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판매자 입장에서도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를 확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52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어쩌면 이게 지금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잘 들었습니다. 또 이제 광고 쪽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로 광고주 그러니까 뭐 CJ ENM 앞으로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광고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뭐 물건이 잘 팔려야 뭐 광고를 태워서 뭐 마케팅을 하고 하는데 일단 뭐 소비 자체가 급감을 하다 보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카카오톡 대화방 안에 그런 이제 그 광고를 삽입을 하게 되는데 연초에 카카오에서 가이던스를 50% 성장을 제시를 했고 이거를 이제 톡보드 사업이라고 하게 되는데 매출 1조 원을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어요. 톡비즈라는 사업 전체를. 그러니까 톡비즈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서 창출되는 모든 매출을 톡비즈라고 하는데 이 톡비즈 매출을 1조 원 매출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고 이게 전년 대비 성장률 50%를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1분기 그러니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얘네가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또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이제 보통 인벤토리라고 보통 용어를 사용을 하던데 카카오톡 안에 충분히 광고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리를 보통 인벤토리라고 하는데 이 카카오 측에서는 이 인벤토리 비중을 낮은 두 자릿수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광고를 삽입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트래픽만 있다면 광고 매출 성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외에 뭐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IT도 그렇고 자동차 4월 판매량 해외 판매량이 나왔는데 70%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내수 판매량이 전저하다는 데서 이제 위안을 얻어야 될 것 같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아까 오다가 이제 관세청에서 이제 잠정 실적 나온 자료를 잠깐 봤는데 뭐 자동차 판매가 여전히 5월도 좋지 않은 걸로 수출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E&M을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E&M도 지난주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E&M 같은 경우는 사실 좋다 나쁘다라는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하기보다는 약간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특성 같은 거를 알고 있다면은 이제 뭐 나중에 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시점을 잡음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E&M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고요. E&M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광고 사업도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차지하고 있고 또 TVN에서 방영되는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지 예능 같은 것들의 성장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크게 미디어 부문, 이제 광고 매출, 이제 예능을 틀던 드라마를 틀던 앞뒤로 이제 광고가 붙는데 그런 광고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 부분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CJ E&M이 CJ 오쇼핑이랑 같이 합병을 하다 보니까 CJ E&M에서 CJ 오쇼핑에 해당하는 커머스 부문도 유의미 있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커머스 부문, 그 다음에 이제 E&M이 제작하는 영화 부문, 그리고 이제 E&M이 이제 엠넷 등을 통해서 영위하고 있는 뭐 음반이나 음악 사업 등도 있고요. 다양하네요. 네, 다양합니다. 이제 제가 코로나로 잘못 콘서트. 이제 콘서트도 자사 아티스트를 통해서 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음악 부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별개의 상장사긴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보셔야 합니다. 다양한 사업부가 있는데요. 2020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좋았던 것과 안 좋았던 것이 명백하게 대비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광고 매출이 주를 이루는 미디어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비 자체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광고를 많이 뭐 이게 태우질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부문 같은 경우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빠졌는데 영업이익은 72%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광고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나 이익은 많이 빠졌는데 그 안에서도 또 유의미한 성과는 있었어요. 이제 요즘 다 지금도 여전히 ING 중이긴 한데 집에 있다 보니까 뭐 유튜브를 많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OTT 플랫폼을 많이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CJ E&M이 운영하고 있는 그 TVN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재방송 많이 보려고. 네, 재방송이나 아니면 그 짧은 클립 같은 거 보거나 또 실제로 그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은 외국인들이 다는 댓글도 정말 많아요. 사랑의 불시착 이런 거 보면 한국 사람 댓글 보려고 봤는데 생각보다 영어가 많아서 약간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을 정도인데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전분기 이제 QOQ로 125.6% 엄청 많네요. 네, 엄청 많이 증가를 했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유튜브 구독자 수는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200만이 넘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올라와 있고 또 티빙의 유료 가입자 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8.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전통적으로 큰 볼륨과 이익을 차지하고 있던 광고 쪽은 좀 다운이 됐지만 또 새롭게 어떤 성장의 어떤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디지털 부문 같은 경우는 그 통틀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9% 성장을 하는 그런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부문에서는 좀 잘한 것과 잘 안 된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났고요.
반면 커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집에서 홈쇼핑을 통해서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머스라는 게 예전에 그 CJ 옵쇼핑 네네. 쪽을 커머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홈쇼핑 관련된 매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식품이나 리빙, 그다음에 가전 전반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마트를 가기보다는 이제 홈쇼핑으로 구매하는 그런 성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물론 이익은 좀 빠지긴 했지만 매출액은 16% 증가하는 이익은 10% 정도 빠지긴 했는데 뭐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이 나왔다고 보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또 가정의 달 시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선물. 그렇죠.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린이날도 있어서 어린아이, 유아동 그런 상품 편성, 그다음에 다가오는 여름에 대비한 여름 시즌 그런 편성 등을 통해서 2분기도 커머스 부분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는 안 좋았습니다. 영화는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CJ CGV도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는데 영화를 많이 안 보니까 뭐 투자한 영화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익을 내기 어려웠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개봉한 신작 자체가 없어요 요즘. 네. 클로젯이라는 작품을 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코로나 전일 거예요. 코로나 전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분기 매출로 클로젯이 아마 잡혔던 걸로 이제 회사는 발표를 했는데요. 뭐 당연히 박스오피스가 부진할 수밖에 없어서 매출과 뭐 이익이 굉장히 부진했고 뭐 2분기라고 괜찮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회사에서 뭐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라고 말했던 거는 극한직업, 엑시트 등의 흥행 IP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계속 뭐 글로벌 OTT로 판매를 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일단 영화 부분은 뭐 장기적으로는 좋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음악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방어를 했어요. 왜냐면은 콘서트가 전혀 이제 열리지 못한 전무한 상황에서 BEP 정도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제 콘서트가 사실 되게 큰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인데 콘서트가 전반적으로 다 취소됐고 이제 열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불시착 OST 네, 그거랑 이제 아이즈원 정규 앨범 등이 이제 아이즈원이 프로듀스 101 그 논란을 딛고 어쨌든 정규 앨범을 냈고 또 나름 성과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사랑의 불시착 OST 등이 좀 성행을 하면서 BEP 정도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1분기는 괜찮았어요. 사랑의 불시착의 매출이 이제 1분기에 대부분 잡혀 있고 저는 이 작품은 잘 못 들어봤었는데 나홀로 그대라는 작품이 넷플릭스에 공급이 되면서 이제 그 매출이 잡히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매출은 YOY 7.6% 증가한 1203억 원, 영업이익은 5.5% 증가한 1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는 지금 SBS에 방영되고 있는 더킹 영원의 군주 그다음에 혹시 김문숙 작가님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실 기대를 많이 했던 작품이긴 한데 약간 점점점 네, 그거랑 한 번 다녀왔습니다 등이 이제 어쨌든 한 번 다녀왔습니다는 또 좀 상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두 작품이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작품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중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 부분,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랑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상존하고 있고 아무래도 컨텐츠 사업자이다 보니까 그 컨텐츠의 성패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방영이 되기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킹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고 한 6회까지는 정주행을 했는데 김문숙 작가님의 전작 대비해서는 조금은 저는 기대에는 사실 제가 그 컨텐츠에 약간 마이다스 손인데 제가 재미없다고 하면 뜨고 재밌게 보면 보통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더킹은 어떠셨나요? 전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했기 때문에 또 김은숙 작가님이어서 좀 기대를 했는데 그게 조금 좀 안타까웠던 것 같고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작품이 또 나올 수 있는가가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일단 6월에 대작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김수현
군대 제대하고 첫 작품으로 이제 선택한 김수현 주연의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6월에 방송이 되고요. 또 저는 안 봤지만 흥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비밀의 숲이라는 작품 시즌2, 비밀의 숲2, 그 다음에 스타트업 등이 나오고 박보검 주연의 청춘 기록기, 이동욱 주연의 구미호전 등이 이제 그 라인업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죠. 김수현님 주연이지만 정말 대박을 칠지 아닐지는 몰라서 참 이 컨텐츠 사업자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잡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광고 쪽에서 이제 탄탄하게 잘 잡고 있고 또 컨텐츠가 흥행하면 광고 매출이나 이제 뒤로 뭐 OTT로 판매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줄줄줄 달려올 수가 있어서 광고 시장 좀 회복되고 컨텐츠 하나만 괜찮아지면은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는 좀 잡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외로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희 요즘에 부부의 세계를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주변에서도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부의 세계를. 시청이 엄청 잘 나오죠. 이게 JTBC인데 사실 실적에는 이렇게 메가박스가 연결돼가지고 네.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JTBC 드라마가 조금 더 잘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부부의 세계도 괜찮았고 물론 1년 전이긴 하지만 스카이캐슬도 괜찮았고 그 중간에도 또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요즘에는 스튜디오 드래곤보다는 개인적으로는 JTBC, J컨텐츠들이 맞죠? 네네네. 그쪽 컨텐츠가 저는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세계가 이제 JTBC 방영하고 시청률 잘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메가박스랑 또 연결로 잡히서 메가박스의 감속폭이 더 크지 않을까? 네, 아무튼 네. 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다음에 드래곤에서 뭐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은 이제 작년 말에 넷플릭스로 5% 지분 매각이 있었고 또 그만큼 넷플릭스와 굉장히 그 거래 관계가 잘 되어 있다는 건 회사의 그런 어떤 강점이라고도 보고요. 또 3년간 21편 이상의 컨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단순히 컨텐츠의 흥행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거와 떠나서 팔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는 거는 또 좋게 봅니다. 그리고 4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티빙 분사 오늘인가 어젠가 나왔던 것 같은데 티빙 분사 공시가 나왔고 CJ 헬로비전 매각 대금 1,660억 원이 4월 7일에 매각 금액이 들어오면서 2분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티빙이 또 분사를 하면은 또 100%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또 투자를 또 유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NM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시장 트렌드나 컨텐츠 흥행 한 1위가 재밌다 싶으시면은 ENM 한번 봐볼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도 결국 ENM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ENM 전체로 보면 그래도 주력이었던 광고 쪽이 좀 살아나야 그래도 주가도 조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전반적인 볼륨이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어쨌든 잘 탄탄하게 가고 있어서 광고 쪽만 좀 회복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ENM 외에 하나 더 추가로 갖고 온 거는 짧지만 좀 또 재밌는 얘기라고 들었는데. 네,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제가 저희에서 HS 코드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코트라에서 HS 코드 이제 마스크의 HS 코드를 또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가지고 와서 저도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과연 마스크는 얼마나 많이 팔렸을까? 충분히 궁금할 수 있는 자료잖아요. 물론 수출입 자료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 국내 판매분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수 수출과 또 수입은 얼마나 팔렸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아주 명확하게 정부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먼저 수출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에 수출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760%가 증가했습니다. 760%요? 네. 1월은 놀랄 게 아니에요. 2월 수출 금액은 2146.4%가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1월, 2월, 3월에 나왔던 그 금액 전체가 2019년 연간으로 판매한 수출의 3배입니다. 1월과 2월에 판매했던 그러니까 수출했던 수출 금액이 전년도 수출 금액의 3배라고요? 네, 2020년 1분기 수출 총액은
한화 기준으로 약 2,800억 정도 됐고요. 2019년 연간 수출에는 한화로 약 98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년의 3배에 가까운 수출을 3개월 만에 달성을 한 금액이었는데요. 재밌는 건 3월에는 뚝 떨어져요. 3월에 그 마스크 수출 증가액은 12%였습니다. 3월 수출 금액은 전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는 이거를 정부에서 아마 2월까지는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수출업자들이 중국으로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량이 1월, 2월에 크게 잡힌 것 같고 3월부터는 국내 수요를 감당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마스크 수출 규제를 좀 강력하게 하면서 3월 마스크 수출액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까지 떨어진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마스크 이제 뭐 택배 붙이려고 우체국 같은 데 가보면 마스크는 안 된다고 이렇게 네, 문구도 좀 마스크는 이렇게 적혀 아예 있던데. 외국으로 반출이 안 돼요, 지금. 아마 4월 달은 더 빠질 것 같은 게 이제 3월이 1일부터 31일이니까 저희가 제대로 터진 게 3월 말쯤부터잖아요. 그 전까지는 규제가 없다가 지금 된 거고 4월은 필터가 들어가 있기만 하면 수출이 불가하고 이제 가족 친지의 경우에만 8장 내로 이제 보낼 수 있게 아주 그거 하게만 해주기 때문에 거의 4월은 0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청에서 통과를 안 시켜줄 거예요. 코드를 저렇게 명확하게 한 것도 이 코드 가지고는 들고 와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출도 뭐 수출 트렌드는 명확했고요. 수입은 또 수치가 반대입니다. 수입은 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 2월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인데 3월은 전년 동기 대비 585%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3월부터 마스크에 대한 그게 수출이 확 줄고 수입은 확 는 것을 보아하니 이제 어떤 그런 마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명확하게 수출 실적에도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마스크 관련주가 굉장히 또 핫했었잖아요. 네, 그쵸. 이게 하루에도 뭐 변동폭도 크고. 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거는 톱텍 레몬등이 있었는데 대장주가 또 뭐가 있었죠? 뭐 그 외에도 모나리자, KM, 그 다음에 웰크롬 그 정도가 같이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을 받았을 것 같은데 물론 이 사실 마스크 주는 실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테마로 풀어야 하는 종목일 것 같은데 굳이 숫자를 말씀드린 이유는 테마지만 과연 실물 경제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테마의 어떤 그런 흐름을 실물 경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놓고 금액 정도 뭐 이런 느낌이었다고 알아놓고 있으면 코로나 사태는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발생할 수 있고 또 마스크주가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종목이 있었고 실제 마스크 동향은 어땠고 수출 금액이 평균적으로 연간 한 900억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1분기가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알고 놓으면은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진단 키트도 테마지만 수치로 풀어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마스크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마스크를 제가 조금 업데이트를 해보면은 최근에 뉴스가 이제 미국이 워낙 급했죠. 중국은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미국이 워낙 급했고 지금도 뉴스 나오잖아요. 뭐 트럼프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고 트럼프 주변에서 마스크를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안 써가지고 뭐 코로나 걸리고 이렇게 되는 게 그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산량의 대부분이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준비가 돼 왜냐하면 일본이 제조업 강국이고 같은 동양 문화권이라서 마스크 쓰는 데 대한 뭐 거부감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을 텐데도 제조업 강국인 일본조차 지금 준비를 못 해가지고 손바닥만한 천조각이 달려다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중국의 미세먼지를 하도 당해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놨던 마스크 물량들이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네? 아이러니한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중국 덕분에 중국 코로나를 그나마 준비를 할 수 있게 진짜 됐는데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중국 때문에 난리를 피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이번 7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도 워낙 급한 거죠. 뭐 일반인들이야 마스크 안 쓴다, 뭐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마스크 안 쓴다 이렇게 하지만 의료인들은 알거든요. 다들 쓰고 근데 의료인이 쓸 것조차도 모자라니까 중국에 허가를 긴급하게 내줘서 미국의 기준은 N95인데 중국의 기준은 KN95라는 그게 있어요. 그럼 KN95를 받은 회사면은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겠다 해서 86종의 마스크를 수입을 긴급했는데,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중국 거를 체크를 해보니까 그 중에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95%를 걸러줘야 되는데, 이게 훨씬 더 낮아버리면은 의료진들이 이렇게 다 감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밖으로 시킨 거죠. 그러면서 86개 회사 중에서 14개만 통과를 되고 나머지 다 밖으로 시켰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거기다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BYD 아시잖아요. 전기차 엄청 큰 회사. 버피트 투자한. 이제 뭐 미국에서도 GM이랑 포드도 뭐 심장 제세동기 만든다는 것처럼 BYD도 이제 딴 게 안 팔리니까 뭐 그 정도 되는 우리로 치면 현대차가 마스크 못 만들겠어요?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BYD 정도 되는 회사가 마스크를 캘리포니아 주와 이제 계약을 해놨는데 이거를 납기를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퀄리티 문제도 있고 납기도 제대로 못 붙이고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여기 보면 코트라에서 조사해 놓은 걸 보면은 미국 마스크 시장 전체에서 중국 점유율이 72%라고 합니다. 엄청 높네요. 네, 그러니까 만든 회사가 이 나라랑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72%를 누군가는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한국은 일단은 막아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는 정부가 무조건 수매를 해버리고요. 20%는 판매는 국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아마존 같은 거 검색해보면 국내 마스크가 나와요.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도 따이공들이 하다못해 그건 되게 신기했는데 뭐 모자, 옷 이런 거를 면세점에서 사다가 수출을 하지만 웨이톡스, 보톡스 같은 거 허가도 안 났는데 따이공들이 그거를 사가지고 중국에 이렇게 풀듯이 마스크가 허가가 안 났지만 그런 보따리상들이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 물량들이 작지만 지금은 잡히고 있고 이제 어제 뉴스로 정부가 이제 미국에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했다.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 한 거고요. 그러면 이게 마스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이게 해봐야 매출액이 얼마 안 되고 시즌 전체에서 매출액이 비중이 크지 않으면은 이거는 단순히 그건데 이걸 역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국내 마스크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중국이 지난 24일 중국 해관총서 여기가 아마 관세청 같은 데인가 봐요. 여기서 자기들이 중국이 전 세계에 수출한 방역 관련 물품 규모를 공개했다. 자랑을 한 거죠. 우리가 전 세계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근데 그 중에 3월부터 4월 25일까지 그러니까 두 달 조금 안 되죠. 두 달이라 치고 이 기간 동안 마스크를 211억 개를 팔았다. 그러면은 한 장당 단순하게 1,000원이라고 치면은 21조거든요. 두 달 동안. 그러니까 마스크가 중국이 두 달 동안 21조를 판 거예요. 근데 3월부터 미국은 우리보다 약간 더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거 난리가. 근데 그렇게 장당 1,000원이면 21조인 거고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가지고. 근데 그 한 장당 얼마에 팔리느냐? 왜냐면은 아마존 같은 데 보면 한 장당 막 6달러, 7달러 하고 뭐. 근데 그거를 판매가로 계산을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이거를 역산을 해보면은 BYD 이것도 다 기사가 있는 건데 이제 중국에 있는 기사를 아마 한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중국 업체 BYD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랑 아까 캔슬 됐다는 거 10억 달러치 마스크를 수출하는데 이게 매월 2억 개씩 해가지고 4, 5, 6 석 달 동안 총 6억 장을 수출해요. 그러면 10억 달러니까 이거를 나누기로 해보면은 장당 1.67달러예요. 이게 N95 1.5억 개랑 우리가 말하는 덴탈 마스크 5천만 개. 그러면은 덴탈 마스크가 아무래도 단가가 좀 쌀 거니까 어쨌든 장당 1.67달러에 BYD는 수출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1달러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겠네. 그러면은 두 달 동안 21조를 팔았구나. 21조짜리 시장이 있는 거죠. 현대차가 올해 1분기 매출이
2분기 25조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마스크라는 거는 소비재고 그렇게 돼서 소모성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 원래는 6월 말에 물론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6월 말에 마스크 규제를 풀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지금 원래 클럽 사태가 안 났으면은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마스크 사재기를 적게 하면서 정부는 제가 보기에 아마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목표치가 재고를 1억 장, 재고를 2억 장 가지고 나면은 나머지는 수출을 하자. 이거 되게 좋은 외교적 그쵸, 수단이잖아요. 그쵸. 트럼프가 맨날 그거 방위비 올려라 할 때 형님 이거 선물입니다 하면서 딱 마스크 200장을 딱 보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중국이 수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그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사용할지인데 지금 막 하루하루가 다른 것 같아요. 이 클럽 사태가 터지면서 국내 수요도 다시 늘어서 예전 같으면 좀 더 빨리 수출 물량을 넣을 수 있던 거를 그렇게는 못하게 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6월 말에 이거를 수출을 자유롭게 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땡겨질 수도 있고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큰 21조짜리 큰 시장인 만큼 어떻게 될지를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게요. 진단키트는 상대적으로 엄청 중요한 아이템인데 단가가 그렇게 왠지 모르겠는데 단가가 쌌고 이거는 마스크는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시장이 엄청 큰 것 같아서 마스크는 아무래도 매일 써야 되고 네. 코로나 진단 키트는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는 코로나 진단 키트 내가 받으러 가야 되고 또 네. 검사비도 좀 발생할 수 있고 하는데 이제 마스크는 당장 내가 개인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코로나 검사는 못 받으러 가도 마스크는 맞아요. 쟁여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수요가 좀 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마스크 또 태면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중국이 이런 기사를 낸 걸 보고 역산해 보니까 시장이 크다. 이거는 중국이 저거 가지고 거짓말 하진 않을 거니까 그런 것 같아서 계속 트래킹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 4월 이 HS 코드로 계속 트래킹을 해서 아마 써주시면 좋겠는데 4월은 거의 0 나올 것 같아요. 수출을 거의 못할 겁니다. 수출하더라도 그 따이공들처럼 우리나라 보따리상들이 이렇게 아름아름 파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코드로 안 잡히게 코드가 잡히는 순간 허가를 안 해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잡히는 금액은 일단은 그런 규제가 좀 풀린 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 마무리를 네. 하셨나요?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사실 기업들 실적이 다 좋지 않은데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중을 조금 제가 오늘 마감을 못 보고 오긴 했는데 연중 최고치에 육박하는 것만큼 올라와서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시장이 올라왔던 이유는 2분기가 이제 뭐 바닥을 찍고 3분기가 이제 수요 회복이 되면서 이제 하반기 좀 정상화 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그렇게 잘 알면은 엄청 부자가 돼 있겠지만 그냥 제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2분기도 지금 1분기 실적이 잘 안 나온 회사가 많았던 것처럼 2분기 실적도 사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몇몇 네네. 회사들 빼고는. 거기다가 지금 금리는 엄청나게 낮아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그걸 막았잖아요. 공매도를 막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소형주 그리고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소형주들이 이 최고의 그건 것 같아요. 실적이 깨졌다고 상대적으로 영향도 덜 받을 거고 그러면은 그게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든 게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것도 예를 들면은 상반기까지는 이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공매도 마무리도 9월 15일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기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예전에 저 PBR이라든지 이런 주식들 물론 그런 주식들도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그렇지만 엄청 많이 올라왔죠. 지금 이제부터라도 일 터질 때마다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상대적으로 그런 주식이라면은
꿈과 희망을 먹는 주식은 꿈과 희망은 그대로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그리고 뭐 동학개미라고 하는데 유동성이 엄청나죠. 이게 문제가 동학개미를 처음에는 나는 삼성전자를 사야지하고 들어왔는데 나는 삼성전자를 들고 열심히 존버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동기가 걔는 셀트리온을 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셀트리온이 엄청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가 아픈 거죠. 아예 주식을 안 할 때는 몰랐는데 내 거는 그렇죠. 10% 올랐는데 쟤는 뭘 사서 따블이 났대 이러면은 그때부터 엄청 눈이 뒤집히면서 갈아타면은 그런 것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처음에는 나는 현대차 사야지 삼성전자 사야지 했던 것들이 맞습니다. 저쪽의 맞습니다. 수급으로 가지 않을까. 적극 공감합니다. 심리적으로 사실 다 같이 빠질 때는 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나는 10% 먹었는데 남들은 다 더블 먹으면 그게 더 힘들어요. 네, 그게 제일 힘든 같이 빠지면 네, 차라리 나은데. 투자 실제로 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어찌되었든 뭐 사실 미래 방향성을 알면 아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떼돈을 벌었겠지만 네네. 이제 그런 고민이 좀 계속되는 뭐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자료 저희가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쓰면서 아까 말씀해주신 뭐 4월달 자료 나오면 또 4월달 업데이트하고 매주 네. 최대한 업데이트 해가지고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네,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실적 있는 회사들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또 잘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